네, 시장이 살짝 쉬어갈 때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할까요? 네, 포트 안에 어떤 업종을 넣고 또 어떤 업종을 빼야 되는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플러스 송태현 유한타증권 차장과 오늘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포트 또 차장님과 함께 설정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회피와 집중 섹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으로 오늘 반도체를 가지고 오셨는데 공교롭게 하이닉스의 리포트가 나오면서 하이닉스가 급락이 나오고 있고 또 관련주들도 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집중 섹터의 반도체 어떻게 생각하세요? 눈빛을 딱 보니까 상당히 의아해하시는 눈빛이요. 근데 사실 오늘 골드만 의견만 없었어도 하이닉스가 뭐 30만 원까지 터치를 하면서 흐름 좋았잖아요. 근데 저는 네. 골드만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네. 반도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HBM이라는 시장에 있어서 역성장이 2026년도에 나올 수 있다. 이거는 오케이,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 부분이었지만 사실상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검증이 또 필요한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엔비디아가 계속적으로 신고가 랠리를 보이고 있고 반도체에 대해서 투자 심리 자체가 아직 죽지 않은 이러한 상황 속이라면 분명히 섹터 내에서는 다른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발굴에 대한 의지가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방향성이 다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에는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회로서 삼으면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좋은 집중할 만한 섹터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사실 차장님께서 가장 많이 받으신 질문이 하이닉스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담아도 되는지 이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지켜보자요. 아, 하이닉스. 그래요? 근데 하이닉스에 집중됐던 수급이 다른 쪽으로 풀릴 수가 있을 테니까 그 반대쪽에 있는 친구들을 공략을 해보자. 이게 정확한 더 포인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8% 가까이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매수보다는 조금 살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회피에는 2차 전지 여전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2차 전지의 상승 여력은 아직도 제한적이다라고 보십니까? 2차 전지 올라가긴 해야 되는데 아픈 손가락이죠. 네. 그냥 계속 아플 것 같아요, 아직은. 네. 2차 전지 관련돼서 LG 에너지솔루션이 실적 발표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이런 부분 그에 네. 따라서 업황의 턴어라운드 이런 거를 기대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LG 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가 탑재된 차를 중국에 출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충분히 업황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실적에 대한 부분을 꼼꼼히 따져보게 되면 LG 에너지솔루션의 2분기 실적은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사실상 QOQ로 조금 못 나오는 이런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런 말은 결국은 미국 쪽에서에 대한 선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유럽 쪽이 사실상 별로 좋지 못했다. 그렇게 되면 하반기 때 미국 쪽에 대한 선수요가 다시 줄어들게 되고 유럽 쪽이 그렇게 크게 돌아오지 못하는 이상에서는 결국은 하반기에 대한 실적의 추정치는 하향 조정될 것이다. 네. 그렇게 되면 업황은 아직 요원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주가 반등은 상당히 나왔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을 보게 되면은 적게는 저점에서 12%, 많게는 40%가 올라왔거든요. 그럼 업황은 턴어라운드 안 됐는데 이 가격적은 올라왔다. 이 단기적으로 반등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는 이제 섹터에 가미가 된 거구나.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결국은 여기서부터에 대한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무언가 다른 모멘텀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시장에 관심을 모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무죄 소식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부당합병과 회계 부정과 관련해서 무죄가 확정됐고요. 10년 동안 이어졌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또 반영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현재 삼성 주가 최근에 연일 상승세를 이어왔었죠. 1.7% 오르면서 65,800원까지 터치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포트 더 면밀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죠. 살펴볼까요?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그것도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반도체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서 35% 비중 가지고 오셨고요. 다음에는 바이오입니다. 바이오를 30% 가지고 오셨는데
최근에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키 높이, 키 맞추기가 필요하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주가가 좀 아쉽다라는 평가도 있어요. 근데 네. 요 근래 아쉽지 않아요. 대장만 사실. 잘 가요, 사실상. 원래 모든 건 대장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차츰적으로 그런 밑에 있는 친구들이 가기 시작을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장들이 간다는 건 이 섹터에 대한 기회가 상당히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보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 많이 좋지 못했죠. 맞아요. 하지만 요즘은 그런 흐름이 약간의 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코스닥이 이제 추가적인 지수에 대한 상승을 끌어주기 위해서는 그런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대한 이런 이런 위치들을 다 봐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게 될 텐데 코스닥 상위 시총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사실 2차 전지가 일부 있고 그리고 네. 나머지가 바이오 혹은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에는 2차 전지는 업황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끌기가 만만치가 않을 테고 그럼 실적에 따라서 의료기기가 더 간다거나 아니면 결국은 바이오가 더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될 게 하반기 때 미국에서에 대한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될 수 있다. 이 점을 우리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7월 달에 FOMC 회의에서는 금리가 당연히 내려가지는 못하겠지만 9월 달 그리고 10월 달쯤에 금리가 한 번에서 두 번 정도가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성장주 아니면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 뭐 그러한 종목군들에서 더욱더 많은 기회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선 바이오는 당연히 더 넣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포트 안에 바이오 비중을 좀 늘려야 된다. 바이오 안에서도 대장격이 움직였고 사실 차장님 알테오젠 줄곧 토픽으로 제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대장격이 가면서 중소형단도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지주사도 20% 담아 오셨는데 많이 올랐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어떤 전략 가져갈까요? 고민이 좀 되는 섹터예요. 네. 사실 정책적인 모멘텀에 의해서 더 갈 건가? 아니면 많이 올랐으니까 이거 나오면 이제 끝 맞아요. 아니냐라고 세론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 있어요. 네. 그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케줄적인 측면 그리고 강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이 상법 개정이라는 것이 더 강도가 강해지면 강해지지 여기서부터에 대한 약화는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적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상법이 계속적으로 더욱더 강도가 높아지면 높아지게 될수록 이제 지주사 관련돼서는 이 저밸류에이션을 받았던 부분이 확실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은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들의 수급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조금 더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이런 상법 개정 관련된 지주 회사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수급적으로도 더욱더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그 이전에는 정말 SK, LS 뭐 그냥 눈에 보여도 누가 봐도 지주사 이런 친구들만 이런 종목들만 움직였는데 이제는 솔브레인 홀딩스 뭐 이러한 종목군들로 이제 바닥권에 있던 종목군들이 더 튀어오르는 이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지주사 내에서도 새롭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구나. 그러면 아직 이 섹터는 끝난 것이 아니라 더 갈 수 있는 섹터구나라고 바라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주사 안에서도 최근에 좀 순환매가 돌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지주사에 관심 있는 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 전력기기 관련주도 비중 15% 담아 오셨어요. 전력기기 하면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 다들 아실 텐데 주가 측면에서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 실적이 깡패니까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 포트에 대한 비중이 조금 낮은 건 결국은 반도체와 함께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함께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틀어 봤을 때는 결국은 50%에 가까운 이 비중 자체가 반도체와 이제 전력기기에 모여 있어서 15%밖에 잡지 않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력기기는 일단은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미 수출입 지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다 확인을 한 부분이 있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고민은 상당히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섹터 내에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갱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더욱더 앞서거니 뒤서거니에 대한 차이일 뿐이지 아직은 수급이 이 안에서 계속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근래에 다시 한 번 더 수급에 의해서 더욱더 섹터 내에서 속도가 빨라지는 종목을 보게 되면 효성중공업이 계속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효성중공업이 이제 계속 이런 흐름이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초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서부터에 대한 움직임이 다음 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네. 산일전기 혹은 LS 일렉트릭 쪽으로 오.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력기기를 15% 비중 이렇게 포트를 구성해 봤고요. 중요한 건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세요? 일단 반도체. 반도체. 네. 말씀을 드리려면 오늘 사실 보고 있는 게 제가 새로운 부분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쪽이 아닌 삼성 쪽에서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삼성 쪽이 결국 잘 되기 위해서는 파운드리 쪽에서에 대한 약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키워드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 하더라도 얼마 전에 AMD가 중국 쪽에 다시 한 번 더 GPU를 이제 납품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과 네. 에이직 시장에 대해서도 하반기 때 개화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모두 다 삼성 파운드리와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삼성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에 기대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쯤에 가게 되면 미국의 테일러팝도 이제 양산 개시가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언론 보도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삼성 파운드리 관련된 종목들을 봐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는 오늘 AD 테크놀로지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AD 테크놀로지. 네, AD 테크놀로지가 오늘 반도체 섹터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한 6% 정도의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나노 관련돼서 사실 리벨리온이라든지 아니면 삼성 파운드리하고 함께 이제 공정에 대한 설계를 이제 AD 테크놀로지가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나노에 대한 수주를 삼성 파운드리가 받게 되면 AD 테크놀로지 역시나 양산 매출로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고객사가 사실 ARM이라든지 아니면은 보스반도체라든지 아니면 텐스토렌트라든지 이런 걸쭉한 이 반도체 회사와 계속적으로 이런 고객사를 쌓아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향후에도 더욱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네.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AD 테크놀로지 반도체주 안에서 탑픽으로 가지고 오셨고 바이오에서는 보니까 또 알테오젠이네요. 네. 알테오젠 아직 남았다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좀 부담이 있거든요. 네,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팔 때가 아니라 오히려 살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코스닥에 대한 시장이 더욱더 올라가기 시작을 하게 됐을 때 과연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는 알테오젠을 빼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렇죠. 이런 네. 부분에 의해서 수급적으로 더욱더 몰리게 된다면 30조의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이 올라오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5조 선이에요. 그러면 아직도 여기서부터에 대한 20% 정도에 대한 이 업사이드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요 모먼트에서만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특허권 관련돼서도 어제도 이제 뉴스 보도가 나온 것이 있었었는데 미국에서 알테오젠 플랫폼 관련돼서 이제 특허를 등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미국에서도 계속 특허권 때문에 분쟁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여기에 대한 방어권이 더욱더 많은 부분 확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허권 관련돼서도 2043년까지 이제 보장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결국은 알테오젠에 대한 결국 장기적인 실적에 있어서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여기에 플러스로 라이센스 아웃만 하나 더 나오게 된다면 30조가 아니라 그보다도 더 많이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테오젠 최근 외국인의 러브콜까지 이어지면서 주가가 50만 원 선 바짝 따라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 있다라는 판단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는 그러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한 10% 이내 투자금을 활용해 어떤 섹터를 보면 좋을까요? 로봇 봐야죠. 가지고 오신 섹터 말고도 이제 로봇이다. 네. 로봇이 사실 화요일 날 로보티지가 튀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로보티지에 대한 주가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인즉슨 개별 종목에 대해서 이슈로 받아들였던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는 테마 혹은 섹터로 조금씩 그 범위를 늘려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추가적으로 기회는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클로봇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아침에는 3% 넘는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바로 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 혹은 뭐 약간의 조마조마함,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지금은 1%권역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사실상 이러한 부분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피지컬 AI 관련돼서 더욱더 투자의 관심이 확대가 되게 되었을 때에는 충분히 더 많이 확장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보게 되면은 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피지컬 AI 관련돼서 기술 표준을 이제 협력 개발을 계약을 맺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도 앞으로도 클로봇이 이 피지컬 AI 관련돼서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튀어 올라줄 수가 있을 테니까 나의 나머지 10%는 이 부분에 한번 베팅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로보티지가 오픈 AI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급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강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 밖에 어떤 섹터를 눈여겨보면 좋을지 로봇에 시선을 두셨는데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송태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